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 대상국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2009년에 처음으로 20%를 넘게 되었으며 현재도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만 해도 중국과의 무역은 2.9%에 불과하였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맺기 전까지 공산국가인 중국은 대한민국과 적대국 관계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변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영향을 받은 두 도시는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인천광역시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일자리 문제가 인구 문제로 이어지면서 도시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의 영향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라는 신산업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가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영향으로 두 도시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부산광역시의 발전 배경과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본다면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 30년 전 한중 수교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부산광역시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은 한국 전쟁 이후 오랜 적대 관계였던 중국과 손을 맞잡은 날입니다. 한중 무역 규모는 1992년 그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인 2021년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역 규모가 약 35배로 늘어났으며 그 사이에 중국은 일본, 미국을 넘어 대한민국 최대 무역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도 30년간 크게 재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서해안의 비중이 커졌으며 대기업의 공장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매우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적대국이었던 시절도 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6.25 전쟁 이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남한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광역시였습니다. 사실 부산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기조차 힘든 지명이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은 동래라는 지명으로 불렸고 바다와 약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부산의 원도심인 동구, 중구, 영도구는 1876년 개항으로 인해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워 일본인의 이주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일본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일본인들이 깊이 뿌리를 내린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부산을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이용하였습니다. 일본 부산 대륙을 연결하는 구상하에 1930년대 후반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자본들이 부산에 진출하였습니다. 해방 직전 부산의 경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 기계와 금속, 그리고 조선 공장이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1944년 당시 부산의 인구는 32만 9,215명이었으며 이 중 일본인이 6만 1,081명이었습니다. 부산 인구의 18.6%였던 일본인들이 부산 경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부산 소재 제조업체의 약 80%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부산 경제의 전개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6.25 전쟁에서 부산은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부산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시수도로 역할을 하면서 한국 경제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과 자본이 이동해온 것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부산은 급속히 팽창하였습니다. 해방 당시 28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는 1949년에 47만 명으로 늘어났고 휴전이 되고 2년이 지난 1955년의 부산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보다 먼저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해갔지만 풍부한 노동력은 공업을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은 미국 원조물자의 유입 창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은 1950년대 한국의 공업화를 대표할 수 있는 설탕, 밀가루, 면화, 삼백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산항의 발전입니다. 해방 이후 일본과 경제 관계를 단절시키고 홍콩, 마카오 등 중국과의 교류를 증가시키면서 인천항을 관문으로 하는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대신하여 다시 인천이 한국의 제1의 관문이 되는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고 부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만든 것이 중국의 공산화와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부산항은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60년대는 부산의 시대였습니다. 부산은 항구도시라는 지정학적 입지 조건과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신발, 합판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위주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부산은 한국 수출의 엔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부산의 수출 비중이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국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962년, 1970년, 그리고 1974년에는 부산의 인구 증가율이 10%에 육박하였습니다. 한 해의 인구 증가율이 10%라는 것은 엄청난 인구의 증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정부는 부산을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도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1월 1일부터 부산과 서울 지역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배 중과하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 산이 많은 지형을 가진 부산시는 산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세마저 중과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도시로 관리하는 이 제도는 1995년 8월 21일에 해제되었지만 1990년대 부산시는 경제 침체로 인구 유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새로운 흐름들이 부산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바로 IT,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였습니다. 아울러 1990년대 들어서 한중 수교가 맺어지면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과의 무역은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 대상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2009년에 처음으로 20%를 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2.9%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10.8%까지 상승한 이후 2003년에 15.3%로 일본 의존도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16.59%로 미국 의존도마저 추월하였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는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중국 무역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의 중국 수출입 규모는 2004년 약 35억 달러에서 2014년 수출입 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20년 153억 4,751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사드 이슈가 있던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3.3% 늘었을 정도입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드나드는 수출입 규모도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천항에 드나든 수출입 규모는 537억 5,133만 달러로 전체의 61.6%였으며 인천공항은 913억 1,020만 달러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내 항만의 중국 수출입 규모도 인천항이 가장 높습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부산항이 인천항의 2배였는데 2009년을 기점으로 인천항이 앞서기 시작해 꾸준히 그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항이 537억 5,138만 달러, 부산항이 486억 8,383만 달러입니다. 인천과 중국의 교역액은 수교 당시 5억 달러에서 2020년 153억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천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역의 주 무대가 약 100년 만에 태평양에서 서해안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 위축과 인천광역시의 부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의 역할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